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아침 영상이 될 건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꼬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신나는 소식부터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망의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CGV I'm Here The Final 극장 개봉 당일이 되었습니다. 소시의 영상이 아침 5시 좀 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일어나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방문하기로 약속드린 용산 CGV는요, 아침 8시쯤부터 바로 첫 상영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시는 전달드렸던 것처럼 오전 시간대 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쯤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오전 11시면 11시고 12시면 12시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전 11시까지 맞춰서 출발을 하겠지만 오늘 특정 지역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좀 혼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초에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씨가 러프하게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꼭 방문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정확하게 시간을 고지하고 갔다가 제가 영웅시대 분들이 몰리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늦었던 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좀 여유있게 공지를 드렸다. 대신 제가 딱 출발하고 나서 도착할 때쯤 어떻게든 제가 한번 미리 라이브 방송을 키던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던지 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정신없다 보면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 난 12시까지는 무조건 방문한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CGV에 간다 라는 말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I'm Here The Final 정말 이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이고 현재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이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요, 임영웅님의 예매율이요, 역시나 모든 영화들 중에서 1등입니다. 20.2%로 예매율이 1등으로 보이는 것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실 텐데, 통합전산망이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만큼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매 매출액도 어마무시해요. 제가 25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29억 원이 넘어서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러니 예매 매출액만으로도 지금 수십억 원을 벌어버렸으니 이제 오늘 개봉 당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 I'm Here The Final 극장판 개봉을 시청하겠습니까? 나아가선 제가 눈이 강조드렸던 전세계 동시 개봉이에요. 전세계 개봉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영화를 통한 예매 티켓 수익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나중에 아마 CGV나 CJENM을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굉장한 기대를 끌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기록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많은 전문가분들, 언론사 기사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매된 지금 이 예매 관객 수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이미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2만 명이 돌파했고 예매 매출액만 30억 원에 육박하는 지금 그런 엄청난 기염을 토하는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영화다. 현장에 가면 다양한 이벤트도 존재한다고 해서 소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사실 다른 날 예매를 해놔서 오늘 이 극장에서 제가 직접 영화 관람은 하진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너무나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마음 바뀌면 보고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예매가 된다곤 하지만 첫날엔 정말 웬만한 자리가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아마 오늘 이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 개봉하는 용산, 왕십리,
그리고 영등포 이 세 군데는요 정말 엄청난 분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세 군데는 스크린X 상영관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죠. 뭐 다른 곳에서도 스크린X 상영관이 존재하지만 특히 세 군데가 거의 한국의 최대 규모이자 최고 스크린X 상영관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등포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영등포를 갈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용산으로 급선회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요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블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팬분들이 벌써 1300명이나 신규 가입을 했다. 자, 이 블립이라는 것은 K-팝 덕질 비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우리 아티스트의 어떤 이런 일정들, 또 아티스트의 이런 유튜브 영상들, 뭐, 다양한 소식을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벌써 영웅시대 1300명 분이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 꼭 이 앱을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도 이 수많은 K-팝 스타들과 더불어서 이 블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비서처럼 나에게 아티스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수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가입하여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지금 뭐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걸그룹인 뉴진스를 시작해서 뭐 아이유 씨, 다양한 K-팝 스타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어플리케이션에 영웅시대 분들도 이렇게 수천 명이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오늘 I'm Here The Final 꼭 가셔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CGV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런던보이 아니다, 댄싱보이다. 임영웅의 현란한 춤 사이를 3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14대의 시네마틱 카메라로 촬영한 다양한 앵글로 재간둥이 임영웅의 화려한 춤 사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X 전용 카메라로 촬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3면 스크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임영웅님을 최첨단의 기술력을 동원한 카메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 티빙에서 봤던 그리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콘서트 현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선 두 번째 이유, 따라 꽉 찬 화면으로 어디에서도 못 봤던 이 새로운 앵글을 통하여 잘생긴 임영웅의 용안과 아비안도에서 뭐 임금님이었으니까 용안이 맞죠. 용안과 표정을 볼 수 있다. 꽉 찬 화면과 옆으로 넓은 와이드 시야, 새로운 앵글. 새로운 앵글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을 가도 사실 이렇게 대형 스크린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스크린에 임영웅님의 얼굴이 다양한 각도로 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 나오실까봐 분명히 임영웅님의 영화 극장판 개봉이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앵글로 새롭게 촬영이 됐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를 거다라고 제가 한번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적혀져 있네요. 새로운 앵글로서 촬영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영웅시대에게 보내는 임영웅의 러브레터. 오직 극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임영웅의 이 진솔한 속마음을 3면의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란다. 중요한 건 이 화면을 쭉 확대해 보면요. 임영웅님의 이 가운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에 갔을 때는 이 장면 하나만 여러 스크린에 똑같이 떴었는데 이제는 정면도 보이고 측면도 보이고 멀리서 잡았던 모습까지 이 3면을 통하여 임영웅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콘서트 장면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엇이냐? 지금 이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셨지만 첫날에
안 보시거나 일정상 못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솔한 속마음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나보길 바란다.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시는요, 기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고편이 되는 것처럼 못 가시는 분들, 또 콘서트 일정이 남아 계신 분들에게도 더욱더 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임영웅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 잔망미스러운 멘트들, 그리고 노래 무대의 어떤 감상,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상세한 무대 구성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 감격을 했었던 이런 팬들의 반응을 제가 미리미리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것조차 스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죠? 근데 이번 영화는 소씨가 사실 영화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리뷰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임영웅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뉴스 기사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내용은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인스타그램이나 나아가서는 뭐 유튜브 다양한 곳을 통하여 임영웅님의 요번 이 콘서트 무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임영웅님의 팬들에게 고백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뉴스를 통해 공개가 되면 모를까. 자, 그게 아니라면 저는 1도 리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스포일러의 기준을 설명드릴 때 영화 극장에서 예고편에 나온 내용 이외에 영화 안에 그 어떤 내용도 발설을 하게 되면 그건 스포일러다. 하지만 제가 전달드리는 건 영화의 스토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콘서트를 본 분들의 감상평, 그리고 임영웅님은 노래를 하는 가수잖아요. 노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임영웅님이 어떤 잔망미 넘치는 이야기들, 그것을 위주로 전달해 드렸는데 요번 콘서트 무비는 기사에 나오는 게 없다면 웬만하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진솔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물론 이게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스포일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속사에서도 이 부분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극장에 가셔서 절대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시봉 상영회 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극장 내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웅시대 분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이 촬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촬영해서 올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딱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이 스크린에 나오는 장면을 이 영화 예고편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장면, 우리가 영화를 관람해야만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시면 이거는 스포일러법에 무조건 걸려요. 불법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콘서트에서는 내가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찍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실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뭐 그걸 촬영하는 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영화의 중요한 내용들, 특히나 임영웅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인터뷰 이야기들을 촬영했다.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실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콘서트 때의 습관이 남아서 가서 보면 특히 스크린X 상영관은 진짜 콘서트 현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꺼내서 촬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로 영화가 시작됐는데 뭐 어느 부분을 촬영해도 됩니다라는 공지가 있다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그 어떠한 모습도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강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독특한 어워즈 소식이 올라왔어요. 3월 네티즌 어워즈 대망의 시작, 팬과 스타 소통의 장이 열렸다.
화합의 시너지를 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3월 달에 네티즌 어워즈가 시작됐다고 해요. 네티즌이라는 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건 인터넷 기사를 보건 뭐 각종 그러한 것들을 직접 살펴보며 글을 남기는 뭐 방송으로 따지면 시청자들을 지칭하는 걸 네티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직접 투표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올해 2023 네티즌 어워즈가 바로 오늘 3월 1일 대망의 개막을 알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독특한 시상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는 BTS를 비롯하여 임영웅님까지 대거 후보에 올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자, 이 투표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냐? 바로 이 네티즌 어워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 여기 보면 다양한 가수 부문이 있어요. 남자 가수상, 여자 가수상, 최고 그룹상, 연기 부문, 대스타 부문 다양한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디에 후보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선 대스타상을 볼까요? 자, 대스타상에는 사실 뭐 임재범님을 비롯하여 나훈아님, 이미자님, 레전드 가수들이 쫙 후보에 10위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네티즌 어워즈는 독특한 게 10위 이상권에 대한 가수는 아예 집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임영웅님이 포함될 만한 부분은 딱 한 군데, 바로 남자 가수상입니다. 근데 이 남자 가수상 현재 상태가 어떻냐? 자, 영탁님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2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오전 시간대, 저녁 12시 14분, 그러니까 00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네티즌 어워즈가 공식 팬카페에서 독려하는 투표인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뭐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팬카페에서 직접 추진하는 이 동료 대상의 투표를 제외하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뭐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확인이 되는 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투표를 하는 부분은 자유의지다. 뭐 난 그래도 투표할래. 그러면 이 네티즌 어워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투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1등 한다라는 건 팬의 입장에선 즐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이 오늘 영화 개봉과 더불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한 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하늘색 물결을 CGV 현장에서 보일 것이고 오늘 또 3.1절 휴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극장에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도 임영웅 콘서트 무비가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노래 정말 잘한다던데 궁금하긴 하다. 자, 이런 반응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도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바로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던 과거 컨텐츠들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때 장민호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콘서트 때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공연장에서 이때 임영웅님이 이제 장민호님을 마주쳤는데 뭐 사실 이 두 사람 다 미스터 트롯 출연도 전부터 이미 현역부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죠. 무명이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콘서트 때 필요한 거 없냐라고 말하니까 임영웅님이 갑자기 능청스럽게 용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민호님이 너 내가 매달 자동이체 시켜주는 거 그걸 다 써?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웃자고 한 거짓말이죠. 컨셉입니다. 그러자 임영웅님이 빵 터져가지고 아유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안 된다. 이런 PD님의 이런 글도 볼 수 있었고 쭉 내려보니까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얼마를 붙여줘야 돼, 매달! 이라고 얘기하니까 임영웅님이 이게 너무 웃겼는지 빵 터져버리고 말아요. 이때는 이제 임영웅님이 라섹 수술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서 장민호님이 지금 부족해 좀? 이러면서 걱정이 됐나봐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장민호님이 너 초심 잃었다. 너 씀씀이가 커졌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내려보니까 임영웅님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라면서 이걸 또 받아줘요.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웃기죠.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장민호님이 너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숍 다니지? 스타벅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당황하니까 너 내가 이런 거 타먹으라 그랬잖아 라면서 이 자판기 커피, 맥심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믹스 커피라고 하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타먹으라고 아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영웅님이 막 빵 터지니까 장민호님이 안 되겠어, 너 혼나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중들이 왜 이게 빵 터졌냐?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그들은 미스터 트롯의 탑6가 되었고 임영웅님은 믹스커피를 타먹으라며 장민호님에게 혼이 났지만 미스터 트롯 진이 되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미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영화 개봉 시작도 전에 30억에 육박하는 예매 수익을 벌었죠. 이제 개봉이 됐으니 또 얼마나 많은 큰 수익을 벌어드리겠습니까? 이걸 보자 일반인들 반응이요. 재밌습니다. 와, 정말 인생 역전했구나. 와, 임영웅 저 때보다 살 빠진 건가? 와, 고생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사 먹지 말라는 거 진짜였다. 원래 친했구나. 같이 성공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다 잘 나가서 보기가 좋다. 와중에 동원이는 진짜 어리구나. 맞아.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임영웅은 안경 쓰니까 이미지가 다르네. 왠지 장난꾸러기 같다.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대중들에게 임영웅님의 성공은요. 정말 좋은 선례, 선한 영향력,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나의 실력으로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씨가 오늘 딱 꼬집어야 하는 이야기에는요. 바로 황영훈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황영훈 가수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저런 전과 이력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은 같지만 제2의 임영웅이라고 하지 말라.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무대를 모방한다라는 의혹도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임영웅님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소수의 분들이 왜 임영웅님과 함께 거론하냐? 그것만으로도 기분 나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좀 상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태를 꼬집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오히려 임영웅님에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전과자 황영웅 우승을 해도 제2의 임영웅 꽃길은 물 건너갔다. 이 제목이 과연 올바른 제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영훈 가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정말 여러 차례 꼬집었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절대 악플을 다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렸어요. 저는 사회 공정성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릴 뿐 임영웅님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영상은 확실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자꾸 이제는 전과자의 딱지를 붙여버린 황영훈 가수의 이야기를 제2의 임영웅이라고 말하면서 제2의 임영웅의 길은 물 건너갔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영웅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자꾸 황영훈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거론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채널도 임영웅님의 소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황영훈 가수의 소식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임영웅님과 함께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임영웅님의 소식을 보러 들어온 분들이 황영훈 가수의 이야기를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사 안에 황영훈과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마저 같았던 탓에 제2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2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가 황영훈 가수에게 붙었던 안 붙었던,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임영웅님과 엮여서는 안 돼요. 제가 황영훈 가수 이야기를 제 영상 채널에서 다루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라 말씀드렸지, 황영훈 가수가 제2의 임영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영훈 가수가 전과 이력이 나오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이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을 뿐,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기사를 꼬집는 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영웅님과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달해드린 소식과 똑같은 이야기, 동명이인의 전혀 다른 행보다, 사실 이제는 황영훈 가수와 임영웅님이 이름이 같다라는 정도는 대중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훈 가수가 제2의 임영웅을 흉내내려 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쏟아졌다라는 걸 이제는 불타는 토론맨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영훈 가수와 임영웅님을 엮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소식 중에 울산 히어로라는 고유 명사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수가 임영웅님이 유일했는데, 같은 이름이라는 것도 겹치는 마당에 이제는 황영훈 가수의 팬덤이 울산 히어로라면서 히어로라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번 무비 차트 이름이 뭐죠? I'm Hero The Final이에요. 지금 이 영화들 중에 히어로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화 제목도 없습니다. 콘서트도 I'm Hero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울산 히어로를 외치고 있으니 이제는 황영훈 가수의 팬덤이 임영웅님과 엮으려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제보받았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어느 영상의 댓글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시물의 댓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임영웅님만큼 황영훈 가수도 좋아하게 됐다. 임영웅님 못지않게 황영훈님도 노래를 잘한다. 원래 임영웅님 팬이었지만 이젠 황영훈 가수를 응원한다. 두 사람 모두 응원한다. 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황영훈 가수의 팬덤이 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뭐 이게 다른 가수 팬덤이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견은요 너무 건너의 예상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혀져 있는 댓글 내용들만 봐도 그냥 황영훈 가수의 팬덤들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임영웅님과 황영훈 가수가 언론사에서 엮이고 나아가서는 팬들에 의해서 엮이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는 이런 것에 혼동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혼동이 되겠습니까? 대중들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도 황영훈 가수와 임영웅님을 명확히 나눠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임영웅님의 위상을 우린 더더욱 외쳐야 하고, 오늘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현장 같은 영화 개봉 현장에서 수호씨의 라이브를 통해 또 현장에서 함께 우리 호흡하며 임영웅님에 대한 위상을 더욱더 드높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에 수호씨가 라이브 방송으로 용산 CGV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수호천사님이 계실지언정 함께 이야기하며 그 행복한 기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온라인으로 이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수호씨 라이브 함께 해주신다면 좀 덜 쓸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함께 수호씨 라이브에서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할게요.